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투표들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미디어치 쪽 독자분들은 그 부정선거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그냥 자기 시간에 맞춰서 투표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마 내일 오전에 이 체육관 옆에 투표소가 있어가지고, 내일 오전에 아마 투표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예고한 대로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를 찍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사전투표가 예상대로 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의 이 결과 하나만 갖고는 사실 추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에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투표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계속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원래는 본투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편리하니까 사전투표제를 많이 활용해서 그냥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터졌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전투표로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보수 측에서 이 사전투표는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서 한 3대1 정도가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늘 어떤 투표소에 갔으면은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은 이재명 지지할 거란 말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아마 윤석열 지지하고. 이게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계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더 추론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좀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 호남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원래 호남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높은데 이번에는 이 호남에서 가장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재명이 나와서 실제로 이재명은 대선 기간 내내 호남에서 50%대를 헤매고 있다가 이 막판에 진짜 이제 이번에 나오는 여론조사 때부터 막 70% 조금 넘고 이랬단 말입니다. 원래는 50%대 나왔어요. 50%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저는 인기 없는 후보가 나왔는데 호남의 득표율이 예전만큼 나올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오늘 어쨌든 예상대로 호남은 전남, 전북, 광주가 모두 사전투표 1, 2, 3위를 기록해서 예전 이 선거랑 큰 차이 없이 지금 호남표가 결집하고 있다. 이건 이제 사전투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이 상세한 이 분석이 있는데, 이 UPI 뉴스 기사도 이걸 이 사전 투표율을 갖고 호남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췄어요. 딴 쪽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호남 투표율 갖고 여야가 이제 다른 해석을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이경 부대변인, 호남 쪽 선거 운동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자발적으로 사전 투표하러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 놀랐다. 오늘 아마 지금 전남이 한 30% 35% 넘어간 것 같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전북이 한 32%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엄청 몰렸겠죠.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아마 사전투표 이 사무실이 완전히 그냥 줄로 늘어섰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자발적으로 지금 나왔다. 조직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호남 분위기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해석인데, 좀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이게 원래부터 호남은 전통적으로 좀 뒤에서 있다가 선거 막바지에 결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대선은 또 가장 호남에서 인기가 없는 자가 후보가 되다 보니까 더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그래도 막판에 움직이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호남 지지율이 7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70% 나와가지고는 당선이 안 되죠. 이게 80, 90까지 가야 되는데 원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단일화 폭탄이 터지면서 왕창 지금 이 안철수가 갖고 있던 표, 안철수가 호남에서 10에서 15%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한 30% 갖고 있었고 이재명이 한 70%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안철수가 갖고 있는 이 15%의 표가 왕창 이재명에게 지금 몰려가고 있다. 이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단일화가 호남 결집에 지금 이 명분이 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게 지금까지는 호남표가 결집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결집이 되는데 지난 대선 때만 이제 문재인이 워낙 크게 이겨가니까 문재인이 한 60%대 안철수가 한 30% 정도로 나눠가졌지 박빙 승부에서 호남표가 갈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30%가 나왔다니까 호남에서. 근데 결국에는 막판 까보니까 문재인 90, 박근혜 1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그 단일화 야합을 하면서 이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예. 원래부터 결집을 하고 싶었는데 결집에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거죠 지금 이게.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안철수가 광주 유세에서 윤석열에게 투표하면 1년 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호남 쪽에서 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실망감이 커 안철수에게 실망한 사람이 윤석열 찍을 가능성은 0%죠. 그럼 뭐 다 솔직히 안철수가 갖고 있던 호남표는 전체가 다 이재명한테 갔다 봐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남 지지율이 폭발했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는 최소한 호남에서는 크게 이제 밀리지 않겠다.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그래도 호남에서 80% 이상은 나오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낙연이가 뭐 한 건 뭐 양념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호남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게 윤 후보에 불리할 건 없다는 거 아니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원래 9대1의 차이가 나는데 호남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9대1 격차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불리한데 호남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호남 투표율이 많이 나오는 게 윤 후보에 불리할 건 불리하지 당연히 그걸 많이라고 하는 걸. 물론 여당표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호남으로 씹어서 도대체 누가 있다는 얘기 떠들었어 국민의힘에서.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거. 윤석열이가 지금 호남에서 30% 나와요? 몰라 나오기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나왔었는데도 10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이 보니까 10에서 15 나오고 있던데 10에서 15 나오고 있으면 호남 투표율이 낮아야지 당연히. 네가 한 표 먹을 때만 저쪽은 10표를 먹고 있는데 그 투표율이 올라가면 좋아? 아무리 그래서 분석은 좀 정확히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준석이가 광주에서 사전투표할 때도 나는 도저히 지금 이준석이가 광주에서 설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2012년도 대선 때 김경재 총재하고 저 이정현이하고 황우여 당대표가 광주에서 살았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때는 이정현하고 김경재라는 호남에 어쨌든 상징적인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 걸어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됐어. 근데도.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호남에 뭐 돈 빌려준 거 있어? 얘가 왜 광주에서 지금 안 내려와요? 딴 데 안 가? 원래 대선 막판에는 무조건 부동층 많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쪽수 많고 부동층 많은 데가 뭐 어디야 그러면은 수도권이지. 이재명 수도권만 헤매고 다니잖아 수도권만. 나는 이준석이가 왜 광주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지를 저거 선거운동 하기 싫은 거죠 저거. 여기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 이거 이준석이 갔다고 해가지고 이 표가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야 이거는. 윤석열이가 따먹을 표는 다 결정났고 이재명이 얼마를 더 따냐만 남은 건데 지가 가서 뭘 한다고 여기를. 자 이준석이 사전투표할 때 지지자들이 100명이 넘게 몰려왔. 이 100명이 뭐하는 놈들이고 다 국민의힘당 그 당직자들이겠지. 얘네들은 무슨 광주에 사무실 있을 거 아니야. 국민의힘 그 광주시도당.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분석하는 게 선거 때는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호남에서 투표율 많이 나오는 게 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가게. 자, 사전투표 오늘 첫날 700만 명, 뜨거운 700만 명이 넘어가겠죠. 넘어가지. 이 표가 있으면 좀 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자, 이거야, 이거. 이 표인데, 이번에 오늘이 이제 14.1이고, 지금 이제 6시에 마감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8%쯤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계산해보니까. 지금 18%고, 2020년 총선 때가 12.1%인데, 2017년 대선 때나 2020년 총선 때가 거의 비슷해요. 사전투표가. 그러니까 요거 보면 되는데, 18대 12. 그러니까 12에서 18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이면은 50%가 올라간 거죠. 50%가. 그럼 답이 딱 나오잖아요. 50%가 올라갔으면. 2분의 3. 자. 내일 또 하잖아요. 내일. 내일까지 합쳐서 2020년 총선 때가 26%가 나왔어요. 26%. 그럼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26%에 50%는 26에 50%면 13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13 하면은 이번 사전투표율은 39%에서 40%가 나올 거다. 딱 수학적으로 계산 나오잖아요. 한 40%에 육박하겠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때 26%였던 것이 한 40%로 올라갔다가 이게 왜 엄청난 숫자냐면 요 보수는 빠졌잖아. 지금 이게 사전투표에서 보수는 그거 투표하지 말라고 부둥켜 안아가지고 빠져버렸잖아요. 그걸 빼고 40이란 얘기니까 야 이거는 한 50이 넘었다는 얘기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지자들은 50% 가깝게 지금 이거 투표를 해버린 거죠 이미. 그리고 이 이재명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10에서 15에서 20밖에 투표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걸 감안해서 봐줘야 되는 건데 이 대구가 지금 제일 바닥인데 이 대구는 지금 이 부정선거 때문에 안 움직였겠죠 당연히 대구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경북은 또 높아요. 경북은 부정선거 얘기가 별로 안 돌았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 더 똑똑한 거야 지금. 이 도심에서 이 사기꾼들을 당해가지고 사전투표 해도 되는데 그거 무서워서 못하는 거 이게 찐따들이지 뭐야 그게. 이게 도시인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울, 부산,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뭐 인천 여기서 부정선거 사기꾼에 넘어간 사람들이 투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러니 이게 투표율이 이렇게 바닥일 수밖에 없지. 여긴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재명 지지자일 거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좌익들은 정말 지금 마음 놓고 3일을 시간을 분배하면서 투표하고 있는데 이 보수는 사기꾼들 때문에 무서워서 투표를 못하고 9일날 간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9일날 100%다 가지 못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3일 중에 내가 언제 하루를 가고 싶었는데 그 하루가 안 됐을 때 그러면 다음날이 있는 사람과 이 하루를 놓치면 끝나는 사람과 대결했을 때 이게 100명이라 그랬을 때 만약에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못 갔다. 원래는 가야 될 사람들이 원래는 윤석열 찍으러 가야 될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 때문에 속아서 100명 중에 두세 명만 못 갔다 그러면은 2, 3%가 지는 거예요. 지금 박빙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갤럽의 마지막 조사에서 박빙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아 지지율이 현재.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이 한 3, 4%, 5%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전화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지지율이 똑같은데 사기꾼들 때문에 한 3% 빠졌다 그러면 사기꾼들 때문에 지는 거죠.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기꾼들 선동뿐이 아니라 문재인하고 김명수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해가지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해명 잘 안 하지 숨어 다니지 재판은 질질 끌지 이렇게 해서 보수를
부정선거 덫에 가둬버렸거든. 한마디로 이게 부정선거예요. 문재인과 김명수의. 부정선거지. 이재명 지지자들은 70시간 투표하고 나머지 애들은 24시간 투표하고 이게 당연히 부정선거죠.